도쿄올림픽에 새로운 별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사임 올림픽입니다. 올해 초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사퇴한 모시 요시로 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에 이어 개회식 음악 담당으로 내정되었던 일본 뮤지션 오야마다 케이고가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개막식을 단 나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쯤 되면 저주받은 대회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야마다 케이고는 개인 트위터에 이번 도쿄 2020 올림픽, 패럴림픽 대회에 꼭 참여를 의뢰받게 되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드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관계자분들과 많은 대화 끝에 조직위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행동과 생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일본 음악계의 문제아라고 불린 오야마다는 지난 1994년 일본 잡지 로킹온 재팬과 1995년 퀵재팬과의 인터뷰에서 학창시절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초등학생 시절 장애인 친구를 골판지 상자에 가두고 괴롭혔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친구의 옷을 벗기거나 인분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올림픽 개막식 음악감독으로 임명되자 네티즌 사이에서 과거 인터뷰가 이슈가 되며 이 인터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해 한계를 극복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 패럴림픽 개막 행사에서 오야마다 같은 사람이 음악 감독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역시나 느슨한 대응을 합니다.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은 충분히 사죄하고 반성했으니 그가 작품 활동을 유지하고 나라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 공분을 샀는데요. 당시 이런 황당한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반응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오야마다는 음악 감독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에 해당 건과 관련된 의견을 표한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패럴림픽도 맡았다고 하던데 장애인을 괴롭힌 인간을 음악 감독으로 기용하겠다는 건가? 공헌도를 논할 문제가 아니잖아. 사회적 공헌을 한 인간은 무얼 해도 된다는 건가? 아 진짜 열받네. 옛날 일이라는 거지. 성적 학대를 포함해서 인권 침해 행위를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다니면서 수십 년이나 방치했는데 높은 윤리관이라니 대단한 판단인 듯. 제대로 된 윤리관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후 사과하며 뒤수습하지 않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없이 같은 잡지에서 정정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대응도 하지 않았고 개회식 음악을 장애인 괴롭힘을 자랑했던 인물에게 맡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역사에 남기는 거야? 스케줄 때문에 그냥 쓰는 거라면 새 음악 만들 필요 없어. 기존에 좋은 곡 많아. 야후 재팬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야마다 게이고가 2021년에야 제대로 된 비난을 받게 되어 안심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나왔던 건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서야 다시 떠올라 이슈가 되어 세상에 알려진 것. 악마는 무대에 나오지 말라. 그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겨우 세대를 넘어 그의 진상이 널리 알려졌다. 이것이야말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적일지도 모른다. 자업자득, 올림픽 자체가 대실패. 4일 전 사임하게 된 것은 조직위원회 오야마다 씨를 감싸 해고하지 않았고 이런 행동이 해외에서 대대적으로 비판받았기 때문 조직위원회는 변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쿄올림픽의 오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지. 이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올림픽. 오야마다뿐만 아니라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나온 것처럼 오야마다의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 일본 내에서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자랑스럽게 이런 일을 떠들고 다녔고 단 한 번도 피해자를 향한 사과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아나무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게재했던 잡지사도 화들짝 놀라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저희는 1995년 오야마다 케이고의 인터뷰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기사가 표현 방법, 기사의 영향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없는 채로 공개하므로 피해자분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드려 깊이 사죄드립니다. 당시 스태프에게 재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으며 차별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기사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출판 활동 전체를 재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애초에 가수나 잡지사나 제대로 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야마다는 무개념으로 한국의 음악 팬들 사이에서 이전부터 악명이 높은 가수였습니다. 2019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내한 공연 당시 무대 배경 영상에 우길기와 비슷한 문양을 넣어 상영해 많은 한국인들이 현장에서 경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을 뿐더러 행사를 진행한 주최 측에도 여론의 문매가 이어졌는데요. 이때도 오야마다는 별다른 사과 없이 넘어갔죠. 한편 영국 언론 BBC를 비롯한 다수의 해외 매체 또한 이 사건을 면밀하게 보도합니다. 오야마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 도쿄올림픽에서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에 사임한 이들이 하나하나 언급하는데요. 여성 개그맨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난 사사키 히로시와 모리 요시로를 언급하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사건 사고에 대해 꼬집었죠. 국제적인 대망신을 또다시 당한 도쿄올림픽. 올림픽 개최를 통해 일본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는 그들의 야망은 어쩐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은 악재가 이어지는 도쿄올림픽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교묘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민영방송사 NNN은 19일 문 대통령 방일 무산 특별대우 신경전의 내막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산케이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도 정상회담이 한국 정부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무산됐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한국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괘씸한 한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솔직히 이런 일본의 노력은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올림픽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뿔이나 이런 거짓 기사는 신경도 쓰지 않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재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요타를 비롯해 NTT와 NEC, JAL과 같은 일본 주요 기업들이 도쿄올림픽 불참 입장을 밝혔는데요.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가 개회식에 참석한다면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의 가장 큰 스폰서 중 하나인 도요타는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요타는 코카콜라와 삼성, 비자 등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최고의 올림픽 스폰서 중 하나로 올림픽 10년 후원을 위해 약 2조 985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대가로 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일본 내 올림픽을 향한 여론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까 우려한 것인데요. 광고 제작과 후원비로 이미 많은 돈을 쏟아부어 손절도 할 수 없는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마저 손절하는 올림픽. 모두가 벌이는 올림픽이 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